파고 들어갑니다. 임무로 이렇게 해서 배지기 성공. 2반기 3. 여기는 장충체육관입니다. 전국의 씨름 팬 여러분 그리고 스포츠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민족 고유의 스포츠 씨름이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시대적 필요해서였을까? 새로운 시대에 대한 열망이 간절했던 그때 그 시절. 이런 축제가 늘 열리곤 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젊음의 대축제 송승환 왕영은입니다. 82년을 매듭 짓고 83년의 실타래를 이어가면서 마련해본 젊음의 대축제. 네, 82년을 이끌어온 젊은이들 그리고 83년을 이끌어갈 젊은이들이 모두 다 한 자리에 같이 모였습니다. 네, 이 잠실체육관에서 여러분과 함께 멋진 시간 조금씩 감지되는 변화의 기운들 속에 롤러코스터를 탔던 감정의 저변들. 당시에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계속 무언가 짓눌려 있던 어떤 것들이 굉장히 세게 있었고 시대적으로 이 80년대의 대중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또 하나의 문화적 욕망이 굉장히 독특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하이라이트 시기였거든요. 컬러 텔레비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프로야구라든가 이러면서 세상이 좀 이제 바뀌어 보이는 거죠. 국민의 시선을 좀 더 스포츠나 뭐 다른데 이 정치 외적인 거 하기 위해서 했다는 그때 그런 설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느끼기도 그렇게 느꼈고 뭔가를 좀 터뜨리고 싶다 그리고 해소하고 싶다라는 욕망은 계속 많은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들이 확 풀어주자. 아마 그런 걸로 보면은 사실이 그랬다. 축제로 위장된 시대적 암울에 분출구가 필요했을지도 모른다. 쓰련 놈들아, 우리 아버지를 돌려달라. 아니면 시신이라도 돌려달라고. 이 죽일 놈의 쓰련 놈들아. 눈물의 시대. 맞는답니다. 맞아요. 감정 과잉을 낳았던 1983년. 그 시대적 감정선에 닿아 있는 어느 영웅이 등장하게 된다. 지금 그 옵니다. 그리고 돼지꿈이 그대로 맞아 떨어졌습니다. 돼지꿈이 맞았네요. 네. 일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1983년은 이만기의 해입니다. 이제 천하장사 이만기가 탄생됐습니다. 1983년 4월 씨름이 프로라는 이름을 달고 현대 스포츠 영역으로 들어왔다. 어느 장터가 아닌 규격화된 모래판. 달라진 건 무대만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대에 맞춘 새로운 기획. 이전까진 볼 수 없었던 마케팅. 그리고 국민의 공모를 통해서 얻은 새로운 타이틀과 전통의 결합. 잊었던 옛 우리들의 그 향수, 그런 판이 벌어진다는데 모든 국민이 환호했던 것 같아요. 전두환 정권이 특히 그 애착을 가지고 그 지원을 했던 게 전통이었습니다. 전통 문화. 뭐 신토부리,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과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어떤 모종의 서로의 합의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고 80년대 초반이 그 이제 소비 문화의 이제 시작 아닙니까? 이제 이른바 중산층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광범위하게 출현하게 되는 어떤 바로 딱 그 계기. TV가 이제 흑백에서 칼라로 전환이 됐고 팬티도 그전까지 무명으로 있다가 이제 칼라 팬티로 바뀌었고 뭔가 새로운 거를 원하는 그러한 그 국민들의 정서에 이게 잘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때는 바야흐로 1억 복권 시대. 대량 소비 시대에 맞춰 당첨금이 10배로 뛰자 모래판 상금에도 혁명적인 인상 바람이 분다. 어딜? 자, 그전에 1등 해봐야 돈 100만 원 줬는데 이거는 1등 하면 15배 준단 말이에요. 1,500만 원 주지
8등만 들어도 100만 원 준다는 거예요. 1,500만 원이라고 하는 상금은 종전에 소 한 마리를 샀다고 했을 때 소 한 마리 값에 비하면 10배가 되니까. 우리 그 마산에서 아파트 3채 정도 살 정도로 그렇게 금액이요. 서울에 집 한 채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것도 큰 평수를. 상금만큼이나 파격적인 경품들. 달라진 환경에 장사들의 마음가짐도 팬 서비스도 달라졌다. 한껏 단장한 전통의 강자들. 그리고 이제 80년 초에 바로 그 이준희, 홍현호 두 그 선수의 쌍두마차를까 양대 산맥을 이루던 그런 시기에 이제 민속 씨름이 시작됐는데, 그 모래판 질서를 허물 반란의 단초였을까? 천하장사 대진 방식이 지면 바로 탈락하는 토너먼트제로 바뀐다. 82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대회 방식이 8강을 하면 리그전입니다. 7명하고 다 돌려붙기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하는 대회 방식하고 또 저희들은 83년도부터 생긴 대회는 거의 다 토너먼트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대전 방식의 차이점도 저희들한테 덩치 작은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유리한 측면이죠. 다른 밑에 하위 랭크 선수들도 토너먼트니까 내가 한 번만 잡으면 또 올라간다는 거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모든 선수들이 꿈을 꾸게 되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경기자라는 게 뭐 실력 이외에 플러스 알파도 관중들의 환호, 뭐 열기 거기에서 또 새로운 것이 탄생되는 거니까 그런 게 많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달라진 분위기가 이변을 예고하고 있었다. 제1회 천하장사 결승전엔 이준희도 홍현욱도 없었다. 그 대신 결승전이 벌어지겠습니다. 1,500만 원이 걸려있는 결승전이 벌어지겠습니다. 신예 이만기 선수 대 최욱진 장사의 대결입니다. 제1회 천하장사 하나같이 백두가 아닌 한 체급 낮은 한라급 장사들이었다. 경남 의령 출신. 제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웬만한 씨름 선수들은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만기 선수는 전혀 기억에 나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상위 그렇게 1, 2, 3위한테는 그렇게 위협적으로 생각을 안 됐었지. 전혀 경계를 안 했었지. 특별히 그냥. 그 천하장사는 1등은 솔직히 꿈에도 꾸지도 않았고 또 생각지도 하지도 않았고. 최욱진 선수는 경상남도 진주 출신, 진주 상고로 졸업하고 경상대학 4학년에 재학 중 금년 나이 23세. 이만기는 경상남도 의령 출신으로 지금 마산 상고로 졸업하고 경남대학 3학년에 재학 중 금년 나이 20세. 신장은 이만기의 1m 82. 5cm를 더 든다는 것은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올리기 직전입니다. 고가 올렸습니다. 안무를 쳐보는 이만기 장사. 한 판을 먼저 이만기가 따냈습니다. 안무릎으로 제압했습니다. 저 손기술 대단합니다. 손기술이 대단합니다. 자, 왼쪽 배지기 한판, 오른쪽 배지기 성공시키는 최욱진 장사 1대1 동점. 역시 최욱진 선수는 노련합니다. 세 판을 이겨야 천하장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기 장사의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삿발을 잡은 모양으로 봐서는 최욱진 선수가 괜찮습니다. 다른 쪽 안다리, 다른 쪽 배지기, 뒤치기, 불리면 집니다. 뒷무릎치기, 뒷무릎, 뒤집기. 자, 이번에 양 선수가 이겼다 그러는데 말이죠. 아직 그 판결. 저 이중군. 이만기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만기가 이제 한 판만 더 따면 천하장사다. 자, 호각 올리기 직전, 호각 올렸습니다. 잡치기 판. 이번에는 최욱진 장사가 왼쪽 잡치기라서 한 판을 가시 만에 2대2 동점이 됐습니다. 참 결승전 답습니다. 결승전답습니다. 네. 초대 천하장사에 대한 기대와 흥분은 더 커지고 이만기의 최욱진. 자, 들었습니다. 돌아야 됩니다. 새로운 천하장사의 등극.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림이었다. 그리고 2위에 최욱진 장사 왼쪽. 모래판의 질서를 바꾼 20살 신예는
눈물로 새로운 시대를 알렸다. 이만기 천하장사입니다. 이만기 천하장사. 아, 이제 뭔가 바뀌었다. 이제 이제까지 내가 해온 뭐 연습해온 방식이라든가 뭔가 바뀌었고 또 이 마음가짐도 뭔가 바뀌어야 된다. 이제 뭐 이게 하나의 직업이 되는구나. 한라급 천하장사의 깜짝 등장은 팬들에게 신선하게 다가왔다. 신영태 치료의 6.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장사가 된 이후에 이제 그 여론을 들어보면은 이만기가 어떻게 운이 좋아서 깜짝했다. 다음에는 안 될 거다. 이만기는 천하장사가 운으로 됐다. 신예의 행운을 두 번은 허락지 않겠다는 전통 강자의 결의 또한 비장했는데 홍인욱 장사 아니십니까? 어떻게 삭발하고 계십니까? 네, 전번 시합도 못한 그런 것도 있고 저 자신이 머리를 깎고 맑은 정신으로 운동을 해요. 다음 시합이라든가 또 가을철 천하장사 씨름대회에서 기필코 우승할 각오로 머리를 깎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지금 그 가을이 왔다. 전통의 강자 홍현욱은 반란을 진압할 수 있을지. 신장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체중은 홍현욱 장사가 115kg, 이만기가 95kg. 이만기 장사는 지금 기도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저게? 네. 정신을 통일을 시켜야 되니까. 또다시 결승에 오른 이만기는 더 이상 그 눈물의 신예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 경기는 홍현욱의 힘 그리고 이만기의 기술 이런 거 한판 승부로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호각 올리기 직전. 현재 2대1 이만기가 한 점 한판 앞서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선제 공격할 것이냐. 누릅니다. 반란은 끝내 진압되지 않았다. 이연패였습니다. 천하장사를 다시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천하장사로 그건 이만기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의미했다. 2연패입니다. 이만기 장사의 2연패. 대단합니다. 이만기 장사 1등을 한 번 하면 실력이 일취월장한다고 그러거든요. 실력이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그 뒤에 2회, 3회가 거쳐가면서 이만기가 그렇게 자기가 강자로서 이미지를 굳혀버린 거지. 김영건 씨 형님, 네. 저 동생이 천하장사 씨름대회 나가면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여기 누가 와 있는지 모르고 하는 얘기십니까? 아니 저보다 뭐 더 센 사람이 있어요? 있지요. 누가요? 이만기 천하장사 있죠. 네, 나오실까요? 이쪽으로 나오세요. 뒤집기 들배지. 이만기의 캐릭터는 모래판을 넘어 대중문화에 빠르게 흡수됐다. 어쩌면 그의 성공 스토리는 최초의 리얼 버라이어티였는지도 모른다. 그 무명의 스타를 자기가 가장 먼저 발굴해서 키워나가는 듯한 그렇게 감정이입하는 성정 드라마로도 굉장히 적합한 주인공입니다. 닮고 싶은 캐릭터에 대한 특별한 열광들. 네, 이만기 씨 정말 멋있었어요. 얼굴도 잘생기셨고 별로 그렇게 그냥 큰 몸집도 아닌데도 미남이었어요. 사실 몸도 요즘으로 치면은 씨름신 선수치고는 진짜 몸짱이었었고 얼짱 몸짱 아시죠 이게요. 생각해보면 박철순 선수한테 무슨 에로 영화의 주인공 제안 이런 거 안 들어가거든요. 그죠? 근데 이만기 선수에게만 그런 게 제안이 들어갔었죠. 그러니까 달랐죠. 다른 선수들 다. 다른 스포츠 선수들. 또 한 번의 승리를 위해 이를 닦는다. 강인한 체력은 건강한 기아에서 정확한 색상, 깨끗한 화면, 기술의 승리. 역시 중견건 기술이죠. 그리고 이만기 씨름의 특징은 만기라고 그랬어요. 만 가지 기술을 갖고 있는 기술이다. 맞다리 뒤집기. 먼저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매직이 성공. 이만기 3대1로
만가지 기술, 만기. 힘까지 갖춘 완전 미개한 선수다. 항상 이겼기 때문에 더구나 계속해서 그런 성공 스토리가 나의 성공처럼 계속 쌓여갔죠. 마지막 순간 전세를 뒤집는 극적인 경기 스타일. 그리고 천하장사에 10번이나 오른 압도적인 실력에 대한민국이 열광했다. 당시에 어떤 한국의 개발도상국 국가에서 이제 막 이런 선진국과 경쟁해야 되면 좀 그 당시에 어떤 한국의 어떤 역동적인 이미지하고 굉장히 맞아떨어졌다는 점이고. 안 올라간다는 얘기는 또 어디 있어요? 이만기는 당시 사회, 문화, 연예, 경제면을 모두 장식했던 전방위 스타였다. 어쩌면 한국 민속 씨름의 첫 번째 킬러 콘텐츠는 이만기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최초의 슈퍼히어로다, 한국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사실 또 이게 그렇게 크게 폭발적인 어떤 이런 리액션들을 불러오지 못할 터인데 그 이만기의 정치대는 굉장히 다채로운 어떤 이른바 동년배의 경쟁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만화 캐릭터 같았던 80년대 모래판 영웅들. 유명한 사람들 다 나오죠. 그럼 그때 이분들이 씨름계의 영목을 드립니다. 그래 이때가 바로 소설로 하면 삼국지 같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아주 재밌습니다. 뭐 만화 캔디에 나오는 테리우스나 스테아마 같은 이런 그런 대비적 요소들이 씨름판, 모름판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는 다시 장충체육관입니다. 이제 6회 천하장사 힘으로 빗장거리 헌상도 선수의 빗장거리 성공. 저희도 이제 경기장에 나갈 때도 좀 이렇게 팬티도 헐렁한 팬티가 아니고 쫙 달라붙는 팬티 갖고 좀 이런 섹시미 같은 거 그런 걸 좀 강조하고 그런 하면서 몸이 참 이뻤어요 그때 우리가. 씨름 선수들은 클로즈업 상태가 상당히 많잖아요. 얼굴에 클로즈업이 많이 되다 보니까 어떤 그런 더 많이 알아보고. 오늘 이곳은 자 고경철 돌매지기 돌매지기 네 아쉽습니다. 네 고경철 선착을 했습니다. 봤더니 신기록 세웠어요. 최단 시간 안티 100만 양성으로. 대단한 비난을 받았어요 그때. 저도 그때 비판적인 기사를 쓰는데 일조를 했던 사람이지만은 지나치게 장정 장사한테 일방적인 비난이 가해졌던 것이 아닌가. 그게 온당한 처사였을까.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은 그런 회의가 들죠. 매스컴에서 뭐 괜히 신사라고 그러고 뭐 이러고부터는 그게 의식이 되더라고. 내가 안 그래도 그랬어요. 신사 익하고부터 욕도 못 하겠다고. 이준희 선수는 상당히 머리가 좋고 좀 냉정한 편이었죠. 침착하고. 승부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준희 장사는. 그래서 주변에서는 이제 모래판에 독사라고 그랬지 사실. 네. 5대 천하장사의 처음으로 우승을 하는 그 순간 그냥 모래판 위에 털퍼덕 그냥 주저앉는 모습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누르기만 해도 찌그러들잖아요. 상식적으로만 봐도 그만큼 유리한 거죠. 상대방 선수가 기둥삭발을 딱 잡으면은 그 긴 다리를 뒤로 팍 차면은 이분 가지고 누르는 사람하고 툭툭 그래 잡으라고 그래. 삭발을 놓치게 돼요. 워낙 다리가 길기 때문에 그 틈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밀어붙인다든가 뭐 밀어치기를 한다든가. 삭발을 놓친 이만기 이봉건에게 한 판을 더 내서 3대 1로 접으세요. 예, 참편입니다. 예.
한 마리요. 예, 바로 배달해드리겠습니다. 치킨 광고를 했었거든요. 챔피언 치킨이라는 광고를 했었는데 그때 마지막 카피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맛도 챔피언, 영양도 챔피언 뭐 이런. 저는 그 광고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봉걸 대 이만기, 이만기 대 이준희. 일명 3위가 엎치락뒤치락 씨름의 황금기를 이끌었는데 9시 뉴스를 해야 되는데 결승전이야. 9시 뉴스를 미뤘다니까요. 10분이고 20분이고 그 결승전을 보여주려고. 지금은 참 상상도 잘 안 하는 그런 이야기지만 9시 메인 뉴스를 뒤로 미뤘고 씨름 중계한다 그런 것은 참 그때 시즌 저희들이 황금기였죠. 3위가 모래판에 뜨면 중계 멘트는 의뢰 이랬던가. 9시 뉴스는 이 중계 방송이 끝난 다음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중계를 해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데이트 상대로 나오셨으니까 저희 쇼 586에서 트로트, 전통가요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김연자 씨 노래 좋아하시죠? 네. 네, 김연자 씨가 오늘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이봉걸 장사도 한번 같이 좀 지켜봐 주시고 노래도 같이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연자 씨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외국에 이제 일본에서 활동하는데도 야 말이야 저기 씨름 시작할 때마다 네 노래가 나와 그러더라고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 누가 부르는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정말 그 당시에 제가 씨름 노래를 불러서 정말 행복했었고. 씨름판이 열린다 징소리가 울린다 동서남북 강방북고 팔도장사 다 모인다 당시 엄청났던 천하장사의 인기는 웃지 못할 해프닝을 만들기도 했는데 주먹을 앞뒤로 올리고 역시 천하장사는 끝내주잖아요. 역시 천하장사는 멋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계속될 것 같던 외침은 우리의 80년대를 관통하는 정서였을까. 두 선수는 나이가 같습니다만은 이두리 선수가 씨름의 선배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악수를 할 때 또 역시 이두리 선수에게 손을 받쳐들면서 악수를 했습니다. 이제 3회전입니다. 맞배지기, 왼배지기, 밀어치기, 뿌리치기. 이어서 80년대 민속 씨름은 늘 이만기, 이봉걸 아니면 이렇게 이준희 3위 가운데 한 명이 마지막에 천하장사가 되는 그런 게임이었다. 그런데 이제 이준희 선수 올해 30살인데 앞으로 선수 생활을 얼마나 더 할 그런 계획입니까? 그래서 선수 생활은 올해 마칠 겁니다. 올해 마칠 겁니까? 확실합니까? 예. 그러면은 내년 대회는 이 지금 천하장사로서 내년 대회는 참가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내년 대회는 선수로서 참가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입니까? 확실합니다. 예, 하여튼 다시 한번 우승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준희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이고 그거보다가는 힘도 들고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제 그리고 어차피 앞으로 더 우승한다는 이제 보장도 없고 딱 1등 하니까 또 질문을 딱 하니까 바로 그냥 간두고 싶더라고 그냥. 너무도 갑작스러웠던 은퇴. 그건 민속 씨름의 한 세대가 저무는 걸 의미했다. 마치 격변기였던 그 시절 한국 사회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나를 보며 웃음짓네 나 나를 보며 웃음짓네
시대를 그렇게 떠나보내고 스포츠를 넘어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지평을 바꿔놨던 88 올림픽. 그 새로운 흐름을 타고 새로운 세대, 전혀 다른 유형의 선수가 모래판에 등장하게 된다. 축제! 오늘 어린이들도 아주 구경을 하러 많이들 왔습니다. 그 어느 선수에게도 이런 그 동작을 볼 수가 없는데. 만 18살. 강호동의 데뷔전은 이렇게 당돌했다. 네. 네, 맞습니다. 발걸이. 예. 이제 같은 경우는 저것이 이제 문제가 좀 되는데. 경험 부족이었다. 주심의 중단 신호 없인 경기 중단도 없다는 교훈이 뒷날 약이 될지. 그렇다고 보면은 저 경기는 일단 황당했지만 강렬한 데뷔전이었다. 온몸으로 자신의 승부욕을 표출했고 그게 사람들한테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무시할 수 없다. 시장에 한 번씩 시합하잖아요. 근데 씨름꾼들 힘센 사람들은 뭐 밀양 5일장에 나타나서 한 번 이기고 소 하나 갖고 가고 이러거든요. 그럴 때 강호동 그런 느낌이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고삐 풀린 야생마처럼 아주 강력한 캐릭터. 들었습니다. 모래판에 이제껏 이런 선수는 없었다. 정말 그 독특한 헤어스타일에다가 눈이 쫙 찢어져가지고 저부터도 굉장히 저도 그때 20대에 불과했는데도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돌적인 카리스마. 진화된 기술. 들빼지기가 가장 강력했던 선수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다면은 자, 들었습니다. 자, 번쩍 들었습니다. 강호동 장사. 이 허리가 얼마나 유연한지 용수철 같다. 강력한 스프링이 들리듯 이 강호동 선수의 허리를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강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진짜 강호동 선배는 씨름 잘했어요. 강호동 선배. 그렇게 큰 몸집에도 유연하고 중심이동이 굉장히 좋으니까 너무 유연하니까 지금 아마 저기 이대호가 나가면 아마 그럴 거예요. 굉장히 낭창낭창해요. 여기에 주체할 수 없는 끼까지. 강호동은 이미 준비된 스타였다. 아, 대단히 영리했죠. 그 모든 게 어떤 스타로서 그 자질을. 오늘 갑자기 토요일 날 제가 한번 외출했다가 딱 들어오니까 방에서 뭐랄까 군질군질한 소리가 나기에 뭘 하나 싶어 그래 싹 들어봤지만 또 이런 비디오 카메라를 켜놓고 텔레비를 켜놓고 그거 하면서 막 마이크를 잡고 무슨 중얼중얼 거리겠는 거래. 그래서 야 너 뭐해? 이러니까 제가 나중에 천안을 가려면요 인터뷰할 거 연습할 겁니다. 나중을 기억하는 신예와 황제가 처음 만났다. 준결승전. 처음에 강호동이를 쳐다봤을 때는 상대가 되겠다라고 생각은 안 했었죠. 잡치기! 강호동의 잡치기! 자, 다시 들었습니다. 강호동 들었습니다. 자, 강호동 이만기 선수를 이겼습니다. 강호동 선수, 대단합니다. 선수, 참 멋진 기술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대선배님인데 이만기 장사가 그 선수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꼭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보이면서 경기를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1대0으로 강호동 선수가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강호동이 같은 반란을 꿈꾸는 거지. 이제 거기서 내가 이기면은 이제 스타가 되고 영웅이 되는 거니까 반란을 꿈꾸는 그렇게 그만큼 패기 있게 덤비는 거니까. 그러나 아직은 시험 결과는 자, 2회전. 네. 이만기. 자, 이번에
예, 이제 같은 경우는 네. 자, 지금 이만기 선수가 기술을 넣을 때 말이죠. 그래서 와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 막 소리라니까 이게 미쳤나 싶을 정도로. 이만기 선수가 유일하게 이기지 못한 강호동 선수와 다시 결승전에서 만났습니다. 지난번 대회 충격적인 첫 대면 이후 둘만 만나면 늘 벌어지는 팽팽한 신경전. 이 두 선수는 이 고등학교의 선후배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 씨름 경기는 일단 경기장을 내려서면은 분명한 선후배 간의 사이가 위계 질서가 유지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경기장에서만은 상대가 적입니다. 근데 이제 강호동 장사가 이제 무릎을 안 꿇고 이거 후배인데, 그도 후배도 그냥 씨름본 후배도 아니고 마산의 직접 후배인데, 그렇다 보니 저희 기분이 되게 나쁘겠죠. 상당히 신경전을 펼친다고 그럴까요? 예, 80년대 마지막 결승전다운 경기를 두 선수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네요. 먼저 꿇느냐, 먼저 꿀리느냐는 단순한 자존심 대결을 넘어 먼저 꿀 앉으면 왠지 질 것 같고, 먼저 꿀 앉으면 왠지 좀 경기가 안 풀릴 것 같은 그런 생각에서 오는 두 사람만의 어떤 고도의 어떤 심리전. 심리전을 편 건 선수들만이 아니었다. 감독들끼리도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결승전 경기에 이 감독께서 조금 모두 흥분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제를 해주시고 이 씨름 경기장은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에 적절한 언론의 부추김까지. 스릴, 서스펜스, 그 다음에 서프라이즈, 이게 3대 요소거든요. 그게 다 있잖아요. 정말 무협지로 치면 사파와 정파 두목의 대결, 장문인 간의 대결, 그다음에 마징가제트랑 그다음에 헬박사의 대결. 저는 선배라고 이제 좀 너무 건방지게한다, 또 너무 억세게 한다 이런. 시합은 선후배는 시합은 똑같은 위치 아닙니까? 선수 대 선수로서, 선배 대 후배로서 시합하는 게 아니고 선수 대 선수로서 다른 팀하고 우리 나는 1학년분 메이커로서 또 다른 팀 선수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선후배 걸 잘 안 따집니다, 시합장에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1990년. 이제 준결승전입니다. 준결승전 이만기와 강호동. 이번 대회 실질적인 결승전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겨서 3대2로 강호동 장사가 앞서고 있습니다. 예, 지금 1학년품의 김감독 님께서 신경전은 역시나 장외에서 시작되고 좀 더 좋은 경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잠깐 착오를 하고. 그때는 이제 김한영 감독님하고 한경수 감독님하고 둘이 또 저렇게 계속 두 분 다 다혈질이야. 준결승전, 1조의 준결승전, 실질적인 결승전. 첫판 잡치기. 네. 이만기 잡치기 먹혀들지 않습니다. 다시 잡치기. 세 번째 잡치기 듣지 않습니다. 다시 네 번째 덧거리 잡치기 덧거리. 아직 강호동 선수 기술 걸지 않고 멋진 방어만 하고 있습니다. 덧거리 그렇지. 예기치 않은 기습이었다. 그렇지. 들어치기 성공. 강호동의 들어치기 성공. 첫판 놓쳤을 때 달려들어서 이렇게 다리 건 거요? 태클 들어간 거? 예. 그 게임은 좀 미안하지 않았어요? 해놓고? 근데 아니십니까? 제가 네. 작년 첫 데뷔전에서 작년 3월달에 첫 데뷔전을 했는데 네. 제가 그런 식으로 한번 한번 졌어요. 우리 팀 이종재 선배님. 그래가지고 저도 사실 그때는 억울했어요. 억울했지만은 그게 저한테는 약이 된 겁니다. 당돌한 후배.
이번 같은 경우 강호동 선수와 천하의 이만기도 표정 관리가 쉽지 않았다. 차이가 벌써 있죠. 이 강호동 선수 자기가 할 수 있는 제스처는 사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걸 또 선수가 그거 보고 또 약을 이렇게 화를 내면 안 되는 거고. 근데 사람이 또 화가 나더라고. 이게 또 앞에서 막 이렇게 막 선배 앞에서. 감정이 이성보다 앞섰을까? 쉬지 마라.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선수의 그 신경전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김학령 감독이 승자 약수를 뿌리치던 이 손. 이만기 장사를 본결승전에서 물리치고 당당히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이제 같은 경우는 이만기 장사 손을 빼는 것을 벌써 그건 예측이나 80년대와 이만기 시대의 안녕을 구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만약에 일반적인 경우라면 저렇게 속 좁은 놈이 다 있어 이렇게 생각했을 장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비난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당시에는. 이만기 선수도 아마 그 대회 치르면서 이제는 이 강호동이한테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 경기 내용이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강호동은 이제 이른바 이제 우리 민속 씨름의 전통적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모던의 시대를 얘기한 첫 번째 인물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뭐 너무 앞서가는 영원할 것 같았던 황제의 퇴장 위로 흐르던 묘한 역설. 20살 아닙니까? 그렇죠. 최연소 천하장사의 새로운 기록입니다. 그렇습니다. 20살에 처음 천하장사에 올라 80년대를 지배했던 이만기 왕조가 사라져갔다. 가슴 아팠죠. 그 장면이 지금 생각해보면 씨름의 전성기가 같이 사라지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나갈 때 나가더라도 이 후배를 하나를 정도를 키워놓고 나와야 되겠다. 이게 어떤 다음 바톤을 터치해줄 때 후배한테는 뭔가를 하나 주고 나와야 되겠는데 그 후배가 안 나오니까 사실 좀 안타까운 건 있었어요. 그래도 뭐 어떤 분들 보면은 그게 뭐 웃기고 있네. 에? 지금이니까 너가 그런 소리 그때 당시에 너 뭐 그런 욕심 정말 저는 그때 당시도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강호동 선수가 나오면서 스타를 어느 정도 하고 내가 이제 자연으로 빠져주는 게 좋다. 네, 경기가 끝난 지 30분 이상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열기가 대단합니다. 오늘 강호동 선수가 천하장사 이만기 선수를 물리치고 또 결승에서 유영대 선수를 3대0으로 가볍게 물리치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 자리에 강호동 선수가 나왔습니다. 강호동 선수 축하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최연소 천하장사가 됐는데 지금 현재 만 몇 살입니까? 지금 만 19세입니다. 얼마나 기쁘세요? 예, 정말 진짜 기쁩니다. 진짜 기분 좋습니다. 예. 내가 뭐 잘해서 그렇습니까? 어머니가 좋은 힘 좋은 아들 낳아줘서 어머니 덕분이지. 예. 형님 고맙습니다. 만 19살 천하장사. 자, 들었습니다. 90년대 모래판엔 이제 강호동 시대가 열린다. 천하장사 결승전에 5번 올라 5번 우승. 내가 정말 몰라라 해도 진짜 빨리 살리지 있어! 강호동의 끼는 13m 모래판에만 머물지 않았다. 좋아한다 말하겠지 마지막에 한 번 더 내가 한번 정신력으로 나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그 자존심 얘기를 했었는데 앞으로의 각오랄까 목표랄까 그거는 어느 정도 더 우승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뭐 앞으로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이제 내가 요번에 못하면 죽는다. 요번이 최고로 저한테 중요했습니다. 롱런을 하느냐 여기서 자저러지느냐
마지막 5째 판 일어섰습니다. 롱런을 바라는 강호동의 진짜 적수는 어쩌면 따로 있었을까. 자, 그러면 주의를 하나 주겠습니까? 글쎄, 경고를 주는 거죠. 예. 실력도 행동도 너무 튀었던 강호동은 씨름계와 잦은 마찰을 빚게 되는데 저하고 좀 친했어요. 그 당시에는 뭐 동생 같은. 이제 언젠가부터 모래판이 무섭다고 그러더라고요. 올라가기가. 그러더니 그 얘기 나고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은퇴를 하더라고요. 조금 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속씨름 최고의 선수인 강호동 선수가 데뷔 3년 만에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급작스런 은퇴. 강호동과의 이별은 늘 갑작스럽다. 당황스러웠죠. 뭐 그런 강호동 같은 선수가 그 은퇴할 또 시기 연령적으로 봤을 때 은퇴할 그 연령이 아니었거든요. 장인 세대들은 씨름이야말로 나의 삶이고 운명이다라고 생각했다면 강호동은 아니 그보다도 내 삶의 즐거움이 훨씬 더 중요해. 누군가가 날 바라보는 것보다 내가 내 자신의 감정에 솔직한 것, 그 감정의 자유가 더 중요해라고 생각한 세대의 출현이 된 것이죠. 그것은 시대의 흐름이었다. 대한민국엔 X세대 열풍이 휘몰아친다. 거기서 더 이상 무슨 귀걸이거나 이런 건 안 해주셨으면, 왜냐면 그거 하면은 중고등학생들이 보면 코골이 꺼진다고요. 우리 사회 이른바 X세대의 물결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저도 신세대거든요. 생각은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산업화를 체험했기 때문에 세대 교체 또한 급격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급격한 세대 교체라. 급작스럽게 강호동이 떠난 모래판엔 절대 강자가 없었다. 그 틈에 거구 김정필이 등장한다. 27대 천하장사에 등극했습니다. 김정필이라는 그 좋은 선수가 나와가지고 우승을 하는데 방어실험으로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인기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결승에서 무려 7판을 냈습니다. 항상 결승에 올라와서 이렇게 여러 판을 나는데 그 체력 소모가 상당히 많을 텐데 쉽게 상대편을 처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못하는 이유가 이제 형들이 전부 다 자기 기술을 알고 이제 저한테 이제 체중이 내가 많이 나니까 시간 걸리면 오래 가니까 무조건 내가 지친다고 그래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시간을 끌락하고 나는 될 수 있으면 빨리 하려고 그래 노력하는데. 무게 씨름을 향한 비난의 여론들. 하지만 그게 어디 선수들 개인만의 문제였겠는가. 최단 기간 내 천하장사에 등극한 김정필 선수입니다. 근데 그 무게 씨름에 이제 식상에 갈 즈음에 백승일이라는 소년 장사가 나타나서 혜성같이 그야말로 나타나서 16살 소년 장사. 씨름, 아니 국내 프로스포츠에 이런 스카우트는 없었다. 모든 씨름인들의 큰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선수가 바로 백승일 선수인데요. 청구의 신인 백승일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감각적인 기능도 좋고. 이 선수 같으면 2, 3년 내에 내가 천하장사 medal 자신이 있다. 2, 3년 이내에 우승 못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받은 그 계약금 연봉을 다 반환하겠다 하고 각서를 쓰고 그래가. 16살의 프로 데뷔. 계속 파고 들어갑니다. 성공을 하다. 매직이 성공. 소년 장사 백승일의 잠재력은 상상 그 이상이었다. 기류가 화려하고 테크닉이 있고 빠르고 백두급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금강급이나 한라급이 서는 기술을 구사를 하는 거예요. 17살 3개월이 되던 1993년 7월. 자, 백승일 밀어치기 성공. 3대 1로 자 최연소 천하장사
장사. 모래판의 새로운 시대, 새로운 황금기가 열리는 순간이었다. 또 17세 천하장사는 아마 이게 깨지지 않을 기록으로 봐지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만기 장사의 천하장사 10번에 해당되는 버금가는 그런 기록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백성이는 천재적 어떤 17세가 나왔을 때 씨름판을 어떻게 이제 끌고 나갈 것이냐는 상당히 궁금하기도 했고, 앞으로 또 씨름계를 당분간 한 5년 정도는 끌고 갈 것이다, 이제 이렇게 봤었죠. 근데 그것이 또 이제 불협화음이 나기 시작하면서 그게 조금 안 좋게 또 끝났고, 거기다가 또 IMF 나면서 팀조차도 또 유명무실해지고 이래야 되니까는 또 뿔뿔이 흩어지고 복잡하게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그 백승일의 어떤 그런 그 절정 시대가 사실 너무 빨리 닫혔다라는 것. 그리고 그 백승일의 전성시대가 닫힘으로 인해서 사실 어찌 보면 그 민속씨름도 이제 완전히 이제 프로스포츠 안에서도 이렇게 위상이 급격히 그냥 그 추락하는 것과 거의 궤를 같이 했다라는 것이. 모래판의 황금기가 화려해서였을까? 갑자기 찾아온 위대한 시대의 급작스런 추락은 황량했고, 그래서 더 서글펐는데, 손을 내밀면 잡힐 것 같이. 제 정년 퇴직이 1997년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씨름판이 그때부터 많이 쓸쓸해져 가는 느낌이 들어서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속 씨름의 황금기를 보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저에게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불 꺼진 모래판 조명을 다시 밝힐 수 있을까? 너는 또 멀리 강두